안녕하세요. 농부 놀이터입니다. 더위가 한번 꺾이려는지 내일 비가 온다 하니까 제가 이제 말뚝을 이렇게 치고 여기다가 이제 비료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이 그리고 호박 이런 쪽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오이인데요. 오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재배법이 다 틀리긴 한데 저는 이제 오이를 대량 생산하지 않고 제가 먹을 정도만, 그리고 나눠 먹고 로컬 푸드에 좀 더 납품하는 정도만 되어 있는데, 오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같이 온도가 35도까지 폭염이 계속 지속되면요, 이 오이하고는 성장이 많이 억제됩니다. 이렇게 뭐 타들어가는 애들도 있고요, 이 오이들이 좀 이렇게 크지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 온도가 25도에서 28도, 인간이 시원하고 서늘하다는 이런 분위기에도 오이가 잘 자라고요. 밤 온도도 크게 내려가면 안 됩니다. 15도에서 18도, 인간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더워도 너무 추워도, 그러면은 너무 더웠을 때는 물을 자주 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요즘같이 고온기에는 2, 3일에 한 번씩은 물을 줘야 되고요. 날씨가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뭐 5일이나 7일, 일주일 간격으로 물 주는데, 처음부터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소량으로 자주 줘야 돼요. 소량으로 다회 자주 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물을 주고 끝나고 난 뒤에 이걸 이제 여기 붙들어매서 저는 쭉 망에다가 올릴 텐데요. 유인하는 방법은 물론 그 품종별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청경계, 뭐 다다기 같은 경우에는요, 어미덩쿨을 키웁니다. 어미덩쿨을 키워서 이렇게 키워 나가고요. 또 다른 종류는 뭐 흑진주, 저쪽 어디야, 바닥 삼척계 같은 오이 종류는요, 아무래도 어미가 쭉 마디가 뭐 20마디, 25마디까지 치고 올라가다가 숨을 딱 막고는 아들을 키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잎이 5장, 정말 하나, 둘, 셋, 넷, 5장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장. 5장 이상일 때 이제 유인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어미덩쿨을 키우고 싶다 하면 아들 계속 맞고 어미덩쿨 쭉 빼야 되고요. 저는 어미덩쿨만 이렇게 키울 건데 쭉 뺄 건데요. 그리고 방법이 두 가지 있다는 거. 어미덩쿨을 키워 나갈 것이냐, 아니면 아들 덩쿨을 키워 나갈 것이냐. 어미덩쿨 키워 나갈 때는 아들 덩쿨 잘라 나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부터 다 잘라 나가면 되죠. 아들 덩쿨을 키우려고 하면 어미덩쿨을 같이 키우되, 어미덩쿨을 술 맞고 이제 아들로 이제 키워 나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 두 가지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제 과실이 올라오잖아요. 쭉쭉쭉 크다 보면은, 원줄기에서 6에서 7마디까지 암꽃, 그러니까 암꽃이라고 하는 거, 열매를 맺는 그 꽃을 먼저 제거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 열매, 여기 옆구리에 보면은, 아직 준비를 안 됐는데, 만약에 여기 이제 여기 꽃이 올라오고 순놈이 올라오는 거는 괜찮아요. 암놈이 올라올 경우에는 6개, 7개 정도 살렸을 때, 만약에 암놈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으려고 열매가 맺으려고 올라온다, 꽃이 피려고 그런다면 순을 막아달라는 거죠. 왜냐면은 열매한테 좀 커야 되는데, 모든 작물들은 그래요. 열매 맺는데 시간 낭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열매 맺는 걸 제거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장이 촉진되니까. 오늘도 제가 비료를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내일 비가 온다 그래서 비료 준비했는데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생장을 키워놓고 난 뒤에 열매를 맺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잎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과실정리를 그렇게 한다 했고, 잎 정리는 줄기 아래에 있는 늙은 잎을 다 제거해 줘야 돼요. 사실은 만약에 과실을 이렇게 쭉 6개, 7개부터 이제 과실을 달 거 아니에요?
잎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부터 이제 그 위부터는 이제 열매를 하면 다 제거해 주고요. 여섯 개, 일곱 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과실 오이 하나 달릴 때마다 여기 늙은 잎수를 무조건 하나 따줘야 돼요. 그만큼 늙은 잎이 있음으로 해서 그 친구가 늙은 잎이 뭐 흰 가루병이라든지 뭐 별무늬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치레가 생깁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 잎이 시원찮다 하는 거는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되지만이 옆에 오히려부터 오염 되지 않습니다. 세균성 잎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이게 우리가 물을 주는 이 공기중에 다니는 온도에서 오염이 되거든요. 35도 이상 되면은 세균성 병은 많이 되진 않지만 습도가 높으면 또 옮깁니다. 우리가 물을 통해 관수를 통해서 물이 이 세균도 다 옮아갑니다. 뿌리에 잠재져 있다가도 옮아가니까 빨리 보셔야 돼요. 빨리 보시고 만약에 그 문제 생겼다 그러면은 뭐 바이오 황이라든지 뭐 제반적인 그 잿빛 곰팡이병 같은 그런 병이 걸린다 그러면 흰가루병 같은 병이 걸린다 그러면 빨리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고온 5배도 안 되고요. 통풍만 잘 되거나 또 생육이 건강하면은 병치레가 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병치레가 빨리 온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수든 작물이든 모든 게 이 친구가 성장이 잘 되면은 병치레가 잘 안 됩니다. 비실비실하고 약하면은 병이 빨리 온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하게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밑거름은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웃거름을 할 텐데 오이 키울 때의 거름은 예를 들면 밑거름을 시작하기 전에 밑거름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퇴비하고 고토, 마그네슘, 이거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마그네슘은 2주 전에 퇴비랑 미리 이렇게 경운하고 탈기 전에 뿌려놓고 이제 모타리를 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소도 좀 필요하고요. 용성인비라 그러는데, 용성인비는 석회, 뭐 규산지, 알칼리 성분을 용성인비라 그러는데 옛날 말입니다. 아직도 용성인비는 농진청에서도 용성인비 하는데, 용성인비는 앞으로 요즘 잘 안 씁니다. 염화가리, 뭐 이런 용성인비, 요즘도 옛날에 잘 쓰는 말인데 요즘은 잘 안 쓰고요. 용성인비라는 거는 용은 녹일용자를 씁니다. 녹일용자, 일울성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산화되어 있는 걸 녹인다 해서 염화성, 알칼리성을 용성인비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 화학 비료를 그러고, 염화가리, 요즘 염화가리는 잘 안 나오는데 칼륨 성분이 많은 거를 염화가리를 하는데, 요즘 염화가리는 잘 안 하고요. 땅 뿌리는 이제 황산가리, 이렇게 따닥 이렇게 뭐 파쇄돌 같이 이렇게 알맹이 잎상인데도 못생긴 잎상이, 이게 이게 황산가리, 잎상 황산가리, 뿌리를 활착을 키우기 위한 잎상 황산가리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밑거름에는 퇴비하고 요소, 그리고 뭐 뿌리를 좋으니까 이제 황산가리 쓰면 되겠죠. 염화가리, 용성인비는 안 나오니까, 용성인비 같은 경우 안 나오니까 석회에 맞는 게 규산지 비료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염화가리나 이렇게 황산가리를 뿌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밑거름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웃거름을 해야 돼요. 이 친구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이제 웃거름을 해야 되는데, 내일 비가 온다니까요. 염화가리 조금이랑 요소, 여기 있죠, 요소, 귤소만 있는 겁니다. 귤소랑 이렇게 좀 띄워서, 내일 비가 온다니까 이렇게 거름을 주십시오. 거름을 요소랑 요소, 잘 안 보이나요? 요소랑 가리 성분이 많은 거,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을 싹 키워 주십시오. 호박이랑 오이를 심어 놨는데 이런 식으로 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웃거름은 요소와 가리 성분이 많은
염화가리가 별로 요즘 안 나오니까 이제 황산가리 해서 뿌리를 활착을 크게 키워서 작업을 해 보십시오.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이 오이에 발생하는 병치레, 이 병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제일 심한 게 흰가루병, 그 검은 별무늬병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떡잎을 다 말라버리니까 이런 거 지금 흰가루병이 이제 돌기 시작했거든요. 흰가루병. 요걸 막는 천연 제품도 있고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오이 병치라는 것을 막는 방법, 그리고 호박, 박 종류, 호박, 수박 어떻게 재배하는지도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기 전에 요소랑 칼륨 비료를 하는데요. 이거 하는데 직접적으로 주지 마십시오. 항상 한 뼘 남짓해 가까이에 비가 왔을 때 바로 빨아먹을 수 있도록 가까이 주면 얘가 요소, 질소 같은 경우에는 삼투압 현상이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이 영양분을 빨아 당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학 양약이라 생각하시고 너무 가까이 시비하거나 추비를 하지 마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얘가 타들어가요.